안녕하십니까. 오늘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 세 번째 파트의 19번째 장이죠. 기체 운동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이 다음 장에 나오는 20장의 연력학 법칙까지 하면은 이제 파트 3가 마무리되는 거고, 보통 일반 물리를 이제 두 권으로 나눌 때 일반 물리 1, 일반 물리 2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전반부 내용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은 기체 운동론, 기체 분자 하나하나의 운동을 가지고 연력학적인 접근을 해보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물리 현상에 대응되는 거냐? 연력학에서 다루는 그 개는 뭐 기체만이 아니에요. 그 액체, 고체, 기체 모든 우주에 있는 자연계에는 모든 그 물질들의 집합을 대상으로 다루는데 자연 자체, 우주 자체도 대상이 되고요. 그런데 그러한 연력학에서 고전적인 연력학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는 물리량이 뭐냐면 압력, 부피, 온도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거시적인 변수예요. 어떤 물리학적인 개가 있을 때 집단이 덩어리가 있을 때 이 덩어리의 압력이 얼마냐, 부피가 얼마냐, 온도가 얼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측정하는 것은 뭐 압력, 부피, 온도를 각각 측정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그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요소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고체다 그러면은 규칙적인 배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비정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칙성이 없으면서도 단단하게 묶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액체 같은 경우는 느슨하게 묶여 있는 거고 기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분자들의 운동이 결합이 서로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다 개별적으로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서 여기에 이제 분자들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N개.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분자들의 하나하나의 어떤 역학적인 정보를 다 대입을 해서 이러한 분자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냐. 그러면 이 1번 분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2번도 따로 알고 있다. 그러면 N개의 분자의 정보를 다 알아내면은 원칙적으로는 이 덩어리의 양은 다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개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해요. 이론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고 치지만은 실제 계산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시적인 접근을 따로 하는 것이고 미시적으로는 이 전체가 아니고 일부에 대한 것만 미시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 물리학에서 지금 요 19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분자들의 운동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분자들 하나하나의 분자들의 성질로부터 거시적인 물리량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아주 가장 단순한 모형으로 언급을 해보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분자들의 운동이니까 분자들의 질량, 그 다음에 분자들의 운동을 대표하는 속력 뭐 이런 것이 있죠. 그 다음에 개수, 전체 개수 이러한 물리량들하고 거시적인 덩어리 물리량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걸 알아볼 건데요. 이때 요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내부 에너지 개념이에요. 분자들의 상태로부터 내부 에너지를 정의해서 내부 에너지를 근사적으로 찾아내면 그것하고 이제 이 거시적인 물리량하고의 관계를 또 연결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분자들의 운동, 미시적인 성질로부터 거시적인 연력학을 연결해주는 더 중요한 물리량은 엔트로피예요. 통계 연력학에서 미시적인 통계 연력학에서 통계적인 처리를 통해서 거시적인 걸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통계 연력학 자체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 물리에서는 일단 미시적인 것은 이 분자의 운동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자 운동이기 때문에 이제 고체나 액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상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기체 운동에 대해서, 기체 분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동안에 알려져 있는 기체에 관한 법칙들, 그죠? 그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이제 좀 이따 한번 정리를 하고요. 일단은 요 일반 물리에 나오는 내용, 책에 나오는 순서는 아보가드로 수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요. 아보가드로 법칙은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하고, 일단 아보가드로 수가 뭐냐? 아보가드라는 사람이 어떤 수의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그것이 결론을 얘기하면 아보가드로 수라는 것은 6.02 곱하기 10의 23승 제곱의 개수를 얘기해요. 그 한 묶음을 1몰로 정의해요. 그죠? 그래서 1몰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묶음의 단위예요. 우리가 한 타스라 그러냐, 한 더즌, 그죠? 그럼 12개 묶음을 한 더즌으로 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계란 한 판, 그럼 몇 개예요? 30알짜리를 한 판으로 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냥 1몰 그러면 몇 개의 묶음이냐? 이만큼이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셀 수 있는 양이 아니죠. 그죠? 그런 것 뿐이죠. 그래서 1몰은 이만한 개수의 묶음을
1몰로 정의한 거고 요 개수의 이름이 이제 아보가드로 수 그렇게 정의한 건데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이 개수가 갖는 의미를 조금 더 추적해 보니까 이제 원래는 기체에서 언급이 된 거지만은 지금은 탄소 12C 탄소 12g에 들어있는 원자의 수가 이만큼이다. 그렇게 이제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몰로 정의했다. 어쨌건 요 내용은 나중에 그 원자 물리로 들어가면은 자주 언급이 될 거고요. 화학에서 또 많이 쓰는 거고 지금 우리는 아보가드로 수가 이만한 하나의 묶음을 1몰이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 한 타스, 두 타스 그런 식으로 얘기했듯이 1몰이냐, 2몰이냐, 몇 개의 몰이냐를 이제 몰수 n으로 정의하면 전체 개수를 1몰의 개수로 나눠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 나눠준 것. 그래서 분자의 수를 구해라 그러면은 몰을 하고 분자의 수의 관계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화학에서도 많이 쓰는 얘기지만 1몰의 질량을 몰 질량으로 따로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분자량, 원자량, 몰 질량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분자 하나의 질량이 스몰 m이다. 그럼 거기에 1몰의 개수,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수를 곱한 것을 전체 질량인데 이 전체 질량이 1몰일 때는 바로 몰 질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는 그 어떤 샘플 주어진 질량 시료의 질량이 있다. 그럼 그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눠주면은 바로 몰수랑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샘플의 질량 얘는 몰수를 알고 몰 질량을 알면은 샘플의 질량을 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역으로도 몰수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기체를 이제 논하기 위해서 기체 집단을 논하기 위해서 1몰의 개념을 사용을 하면 개수의 개념을 우리가 쉽게 도입할 수 있다가 됩니다.